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접촉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한미 양국에 날선 비난 담화를 냈었는데 북한은 최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도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요. 과연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이슈엔 한반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새 대북 정책 기조라고 밝힌 미 바이든 행정부. What we have now is a policy that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North Korea. 대북 정책 검토는 끝났지만 비핵화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먼저 설명을 하겠다며 만나자고 요청했고 북한은 잘 접수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이 많이 반영된 대북 전략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실무적 차원의 접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의 대화 제안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접촉 시도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접수했다는 반응은 3월 담화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실제 미국과의 접촉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관련된 리뷰를 완료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북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된 내용 중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2일 방한한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을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2019년 남북미 정상이 만났던 역사적인 장소를 미국의 정보수장이 찾은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만 해도 북한은 한미 양국을 향해 적대적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을 받은 이후부턴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연쇄 담화를 쏟아냈던 북한. 상응 조치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높였지만 담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는 공연 관람이었습니다. 인민군대가 당의 군중문화예술 방침 관철에서 항상 모범적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민 친화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내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2일 한미를 겨냥한 연쇄 담화가 발표된 이후 줄곧 청년층 내부 기강 단속을 위한 사상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남아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돼가는 상황에서 일종의 정중동의 시기를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1월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독려 활동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보고 북한은 추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북미 간 회담 결과, 여러 가지 회담 결과의 토대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나가겠다 정도로 언급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한 실용적 접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뜻도 밝혔는데 정작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북 정책 검토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에도 부합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남북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 인근의 고사포 장비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이례적으로 지적한 것은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지난 12일 공개한 화보집.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외국 정상과 만난 사진을 약 150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우방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물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사진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화보집 어디에도 문 대통령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당시 사진이 여러 장 실렸지만 북미 두 정상의 모습만 실었습니다. 회동 당시 노동신문에 게재한 동일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 모습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나름대로 최고 지도자의 대외 활동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하위에 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지 않고 있죠. 방역협력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을 비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간의 그런 또 대화 제2의 모멘텀을 갖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4년간 남북 관계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냉했던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감동과 환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ICBM 혹은 핵실험도 이제 했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했던 시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와 더불어서 굉장히 국면 전환을 하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반발을 샀고 미국 정치권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절대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한이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은 1년 동안은 북한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한다면 국민들의 대북 정책 평가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현실이 될지.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 참가자들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요. 최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공연에서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참가도 포기한 북한. 그런데 내부 방역 기준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군인가족 예술소조원 공연.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이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광적인 만세 환호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관객들 모두 파란색의 똑같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김 위원장이 등장한 행사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참가자들은 버스에선 마스크를 썼는데요. 밀집도가 높은 실내 대회장에 들어서면서 김 위원장이 참석했는데도 7천여 명이 일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청년 동맹 대회 등 주요 행사를 끝내고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떠매고 나갈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오히려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함성을 내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 참가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공연장에선 자리를 띄워 앉는 거리두기도 비교적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 최근엔 변종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주목하며 비상 방역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한결같이 방역 수칙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늘었지만 마스크를 쓴 모습은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물 보급원, 북한에서 서점 직원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 직원들은 서점에서 책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찾아가서 도서 해설 선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수준을 넘어서 요즘은 공연 형태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정을 잔뜩 실어 소설 대사를 읊어내는 한 여성. 평양시 모란봉 구역의 출판물 보급원입니다. 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서 해설 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환성증창이라구나. 어서 들어보자. 하시는 말씀과 함께 겨양온 처녀의 선풍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날 선전 활동은 교사들 대상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교육 사업을 소재로 한 소설 부흥이 선택됐습니다. 책 판매보다는 사상 교육이 주된 목적인 셈입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더 바치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만든 작품이 북한의 도서 해설 선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으로 대량 출판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양에는 행정구역마다 출판물 보급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란봉구역 출판물 보급원들은 한 달에 100곳 정도의 학교나 기업소, 공장 등을 돌면서 도서 해설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을 바탕으로 대본을 쓰거나 시를 짓기도 하면서 지금은 소규모 공연 형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국제창도 하고 하모니카를 불면서 기타까지 치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도서 해설 선전 활동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평양살림집 건설자재 생산 현장에서도 최근 도서 해설 선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출판물 보급원들은 벌목장이나 탄광까지 찾아가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은 출판물 보급원들이 근로자들의 혁명열과 애국열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요즘 평양 유치원에서는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증강현실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재교육도 한창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 지도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학과 정보화 교육이 평양의 일부 영재들한테만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 교육의 양극화 문제,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북한 어린이. 우리 유치원 정합놀이실에 요술모래가 있어요. 나는 요술모래를 갖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유치원 정합놀이실에서 하는 진흙놀이들이 참 재미있어 그럽니다. 이 어린이가 유독 좋아한다는 종합 놀이실에 들어서자 각종 물고기와 동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증강현실 수업이다. 쿵쿵이가 헤엄치는 것 같아요. 이걸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아.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디지털 수업은 곧장 과학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요. 불 붙는 것처럼 아주 이글거립니다. 이렇게 해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준답니다.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래를 이용한 이 증강현실 수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보고 높게 평가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를 파면 바다가 생겨요. 우리나라엔 바다가 3개씩이나 있어요. 이와 같은 컴퓨터 멀티미디어 교육은 평양의 여느 유치원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평양 제4소학교. 이 소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법 개발이 전 과목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어 과목의 경우 터치 프로그램과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함께 접목시키기도 했다. 제가 이제 이 시작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시피 10개가 넘는 빈칸들이 제시되는데 여기에는 각이한 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해당 그림에 맞는 영어 단어를 전부 대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북한 교사들은 앞을 다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당국이 과학화, 정보화를 교육 사업의 주요 구호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실은 이 유엔 제재라든지 경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경제 개발 또 국가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한 구호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본격화됐다. 북한 당국은 가장 먼저 전국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멀티미디어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 전달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과학기술 전당이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위대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거점입니다. 2015년에 준공된 과학기술 전당은 북한 과학기술 보급의 거점이자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시설로 꼽힌다. 과학기술 전당 소속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세계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집한 자료들은 데이터화해 보관한다.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허가받고 인터넷을 해서 전 세계에서 자료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저장해갖고 그거를 이 과학기술 전당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북한의 독자적인 인트라넷을 통해 각 시, 도, 군, 학생과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인류 과학 역사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과학자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가들인 에디슨, 너벨과 같은 그들의 과학적 탐구 정신과 정률에 대해 배웠습니다. 북한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이 인트라넷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긁어 모아놓은 전문가들이 긁어 모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기술 보급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고 2017년 정보를 보면 한 학교에도 75% 정도는 네트워크와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고에 해당하는 동평양 제1중학교. 이곳의 과학과 정보화 교육은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확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수업이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동현 선생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이곳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법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개발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학생들도 이런 인공지능 개발 수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내가 착상하고 설계한 대로 로봇가 이렇게 잘 움직이니까 아주 흥미있습니다. 이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지 못했더니 로봇가 정확히 동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교사들은 대학 수준의 실험 시설들을 이용해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교육 정책을 발판 삼아 최근에 북한 과학 영재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 경시 대회라든지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데서 이제 과학도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북한이 거두고 있는 성적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성적을 거둬요. 그런 걸 보면 엘리트 교육은 상당히 이미 세계적 수준에 가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애들이 계속 밀겠구나. 그러나 이러한 과학과 정보화 이면에는 교육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증언이다. 그거는 주황에서나 하는 게지 지방 같은 건 꿈도 못 깨요. 주황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라에서 떨어지는 이런 배려랄까 그런 게 좀 있고 지방 같은 거는 그 꿈도 생각 못 하고 지방에서는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은 일고등이나 일고등 학생들이나 무슨 이국어 대학이나 무슨 이런 특수한 이런 대학에는 조금 좀 뒤는데도 일반 학교 같은 건 꿈도 못 꾸거든요. 바다를 향해 달리기를 하고 해변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 자연을 벗삼아 수업을 진행하는 이곳은 황해남도 강령군에 위치한 한 소학교 분교의 모습이다. 작은 교실에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제공된 정보화 시설은 칠판 옆에 놓인 작은 모니터 한 대뿐이다. 본교에서는 한 학년을 놓고 1시간 수업을 하였지만 분교에서는 2 또는 3개 학년을 놓고 1시간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워줄 내용을 다 소화시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국에서 제시하는 과학과 정보화를 단 2명의 시골 분교 교사가 실천하기에는 한눈에도 벅차 보이는 모습이다. 지시내려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가 마련돼야 그렇게 그걸 하던가 안 하던가 하는 건데 지금 조건 없이 그 지시만 내려가지고 안타깝지 않아요. 교원들도 그 지시만 받고 하자 해도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아무리 영재를 키우자도 안 되는 것이고.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교육과 보건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실제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화, 정보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북한. 그러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고난의 행군을 재개한 상황에서 교육 양극화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네, 요즘 학생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학교나 외부 기관에 가서 통일 교육 다들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런 교육이 보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최혜원 리포터, 이 통일 교육에 쓰이는 특별한 게임이 있다고요? 네, 바로 통피아라는 보드게임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힘을 뭉쳐서 만든 게임인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통피아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유토피아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마피아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매국노나 외국 세력이 통피아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탈락을 시켜야 통일을 이루고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게임으로 즐기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성남의 주택가 골목길. 한 파티룸에 들어서자 청년들이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열중하고 있는 보드게임은 시중에서 보던 게임과는 달라 보입니다. 저도 같이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통피아 게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요?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역할형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20대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통일 유토피아, 통일을 방해하는 마피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지도자와 국민, 매국노, 외국 세력 등 모두 4가지 역할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민 역할을 뽑은 게임 참가자들이 힘을 합쳐 통일을 방해하는 매국노와 외국 세력을 찾아내는 게임 방식입니다. 이 리포터님은 선량한 국민이시고. 맞습니다. 내가 분명한 건 두 분은 편을 드셨네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갑자기 약간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이상했어요.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된다 할지라도 안 좋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국민의 역할이었어요. 서로의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도의 눈치 싸움이 펼쳐집니다. 또 고발. 저는 이분을 고발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이 매국노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요? 역할을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제 역할은 매국노예요. 푹 빠져 게임을 즐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게임해보니까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정지영 대표는 재미로 이 게임을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네요.
통피아 게임 룰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거기까지는 재밌었거든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제작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작사를 찾으러 다녔는데 제작비가 생각보다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공모전에 문을 두드려 제작비를 충당했고 틈이 나는 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카드 받았다. 다 팔아버릴 거야. 국민이 원하는 통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본업을 하다가 회의에 모이면 좀 지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으쌰으쌰 하는 거기 때문에는 좀 뭐랄까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와 다른 에너지? 대학생에서 사회인이 된 청년들, 첫 발을 내디딘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 법도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차기장 준비했던 거 계속 화상회의로만 보셨을 텐데 오늘 실물을 좀 공개해 볼게요. 네. 차기작인 신통방통이란 보드게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팀원들이 시제품을 꼼꼼히 살핍니다. 와 진짜 실물이네요. 네, 이렇게. 대박. 귀여워. 근데 진짜 생각보다 쾌감이 꽤 있죠. 시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흰선이 잘 안 보여서 흰선을 좀 진하게 그리거나 굵게 그리면 눈 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참 뚫어지게 쳐다봐서 겨우 찾았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신통방통 게임은 순국 선열들이 부활해서 한반도 통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통피아는 좀 마피아 게임을 어느 정도 표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와 스토리를 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녹아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반도 모양을 덮고 있던 퍼즐을 모두 걷어내면 하나가 된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통일이 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손을 아직은 잡지 못했지만 맞닿은 그 선처럼 만났으면 좋겠는 염원으로 남한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다 함께 이 신통방통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정식으로 출시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또 하나의 결실을 맺은 청년들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밝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통일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에서 보드게임 제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작은 보람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통일 보드게임 제작. 하지만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 부산으로 가는 택배예요. 부산 학교에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샘플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셔서 청년들은 개인 판매 수익금을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단체를 기획할 때부터 이 수익금을 나눠 갖거나 개인의 수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금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통일 교육이나 통일 문화에 후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와 팀원들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나가 통일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외국노야.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하고 통일 게임을 하고 나서 질문을 했더니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통일 꼭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통일 보드게임이라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남아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통일이 아닌
게임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통일이 평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세기와 더불어의 배포 판매를 금지한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측은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세기와 더불어를 다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평양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회화에서 조각까지 다양한 작품들 남북애착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